녹화를 시작합니다. 준비됐는가 친구들? 자, 어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련한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하는 식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보존이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이유는 그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기관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떤 열기관이 고온의 물체로부터 어떤 열 Q1을 흡수를 했어요. 열 Q1을 흡수를 하게 되면 열 Q1을 흡수를 하게 되면 그 열기관은 외부로 일을 하게 되죠. 이런 거지. 자, 이 자동차 같은 열기관이 있어요. 열기관이 있고 이 열기관이 외부로부터 어떤 그 Q1이라고 하는 열을 공급을 받았어요. 공급을 받으면 그 열기관은 외부로 W만큼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부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Q2로 외부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Q2의 양을 줄여야만이 열기관의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Q1은 무엇과 같으냐? W 플러스 Q2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야. Q2와 같고 그러면 이 열기관의 열 효율 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E라고 하는 것은 공급한 총 에너지원 Q1에 공급한 총 에너지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양 W를 우리가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 W를 구해. 이 W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1 Q1분의 Q2가 되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열기관의 퍼센테이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Q2를 줄이는 거, 요 Q2의 양을 줄여야 돼요. 요걸 줄여야만이 열기관의 효율이 높아져. 자,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오늘은 이제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가 뭐냐?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석과 코일을 상대적으로 운동을 시켜요. 자석과 코일을 상대적으로 운동을 시키게 되면 그 코일의 전류가 유도 기전력에 의한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이 전자기 유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유도 기전력이 발생이 되고 그 유도 기전력에 따라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냐?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전자기
유도해야 돼. 인디우스. 우리가 말하는 전자기 뭐 씨름 이런 게 아니고.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을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가만히 있으면 이 코일 내부에 이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하는데 그 코일 내부에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교과서에도 이런 그림이 나와 있을 건데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자석이죠. 네오디듐 자석. 이 코일이죠. 여기 이제 전구를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네오디듐 자석을 아주 빠르게 왔다 갔다 해. 그럼 요 코일 내부에 어떤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이 양력기에 요 코일과 연결된 이 LED에 불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걸 속도를 빠르게 하면 여기 전류의 세기가 커지겠지. 또 속도를 느리게 하면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 감긴 횟수 있잖아요. 코일에 감긴 횟수를 뭐 100번 감는 게 아니라 막 1000번, 뭐 10,000번 감아. 감는 횟수, 감긴 횟수가 클수록 요 전구의 불이 밝게 비추어진다 이런 얘기죠. 알겠냐? 네? 전자기유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원통형 솔레노이드 코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 손으로 이 자석을 왔다 갔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류계에 그 바늘이 움직이면서 전류의 방향도 바뀌죠. 왜냐하면 N극을 가까이 할 때하고 멀리 할 때 이때 전류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발생되는 전류는 교류죠. 교류. 방향과 세기가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교류. 자석의 어떤 자기장의 변화가 크게 되면 전류의 세기가 커지고 자기장의 변화가 약하면 전류의 세기가 자기장의 변화가 적으면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거죠.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가 뭐라 그랬지? 코일과 자석이 상대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게 전자기 유도지. 맞다 그래? 전자기 유도가 뭐라고? 코일과 자석이 상대적인 운동을 하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것이 전자기 유도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죠.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면 이제 전압이 높아지니까 마치 수압이 높아지는 현상. 수압이 높아지면 물이 잘 흘러가겠죠? 그래서 물이 잘 흐르죠. 그래서 전류가 발생하죠.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면 전류가 발생을 한다. 이때 전류는 크기와 방향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교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류는 어떻게 표시하지? 교류는 전류 이렇게 해서 물결 모양으로 표시해요. 전류는 암페아 이렇게. 알겠어요? 물결 모양. 그러면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이 크기는 누구의 법칙에 의해서 구할 수 있냐면 패러데이라는 과학자 있어요. 이 패러데이의 법칙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죠. 응? 그 다음에 이 조류 전류가 발생하는데 이 전류의 방향은 렌츠의 법칙으로 전류의 방향을 결정을 해요. 렌츠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렌츠 또는 렌츠 뭐 좀 읽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결정해 주시면 돼요. 알겠냐? 그러면 이제 요 패러데이 법칙에서 요 유도 기전력 우리가 일반적으로 V라고 나타내죠. V 나타나고 전류는 뭘로 나타내냐? 이니셜이 I로 나타나죠. I로. 네? I로. 그러면 이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 V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냐? V의 크기는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설명하고 마이너스 곱하기 가문수 곱하기 단위 시간당 자기력선의 변화율 단위 시간당 자속의 변화율이라고 그러지. 자속 변화율 단위 시간당 자속 변화 뭐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뭘로 써볼까? 이제 기호로 써볼게요. 이 유도 기전력에 쓰이는 마이너스 좀 이따 설명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곱하기 가문수는 n이죠. 코일을 몇 번 휘감았느냐? n 곱하기 단위 시간당 자속 변화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표시하죠. 마이너스는 좀 이따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는 알겠냐? 자, 그래서 결국은 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200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 279페이지 위에 박스에 나와 있어요. 박스에. 박스. 그 박스를 보시면 전작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라고 나와 있죠. 박스. 가문수. 가문수를 이니셜로 뭐라고 그래? N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도 기전력의 전작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한다. 그건 기호로 이렇게 써. 자기장의 변화. 단위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 자기력선이 얼마만큼 많이 자기력선은 자석의 자기력선.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하는 선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선을 그 자기력선이라고 해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도 전류, 코일에 생성되는 유도 전류의 방향. 코일에 생성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죠.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렌츠의 법칙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렌츠의 법칙이 뭐냐? 이 렌츠의 법칙은 우리가 유도 전류의 방향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이 N극이야. 그러니까 자석의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그 자극이 형성돼요. 렌츠 법칙은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코일의 자기장이 생성되죠. 코일의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되죠. 반대 방향으로 코일의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된다. 방향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코일의 자기장의 방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오른손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오른손의 엄지가 코일의 N극 방향이에요. 엄지가 코일의 N극을 가리키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손가락을 휘감는 방향. 요게 전류의 방향이야. 요게 전류의 방향이다. 잘 이해가 안 가지? 그럼 이제 교과서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해를 시켜보겠습니다. 전류의 방향을 코일에 생성되는 전류의 방향은 오른손으로 해결해. 오른손. 그리고 엄지가 N극. 그 다음에 4개 손가락이 휘감아도는 요 방향이 전류 방향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가지고 살펴볼게요. 자, 요 그림이 나와 있을 거야. 지금 자석 여기 N극이고 여기 S극이죠. 그러면 N극이 가까이 가죠. 그러면 철심에 이 N극을 방해하는 방향 밀쳐내려고 그러죠. 그럼 이 철심에 이 코일에 형성되는 자기장은 여기가 N극이고 이쪽 반대가 S극이야. 이렇게. 철심에 형성되는 자극은 N극이 다가오면 N극을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이 N극,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이 형성이 돼. 그러면 이 철심, 코일을 봐. 코일의 오른쪽이 N극, 코일의 왼쪽이 S극이니까 코일의 N극을 엄지손가락으로 대야 돼. 엄지손가락. 코일의 N극이 오른쪽이잖아요. N극 오른쪽. 휘감아 돌면 앞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전류의 방향. 그래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렌츠의 법칙에 의한 유도 전류의 방향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자기장의 방향,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 유도 기전력이 유도된다. 유도 기전력이나 유도 전류의 방향이나 똑같아요. 기전력의 방향이나 전류의 방향은 똑같아요.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자석의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칠판에 지금 다 적어놨어요. 지금 뭐 기본적으로 문제 풀기 위한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칠판에. 자, 그 다음에 이제 N극이 멀리 가네? N극이 멀리 가면 N극을 잡으려고 그래야지. 그럼 이쪽이 S, 오른쪽이 S극, 이쪽이 N극이야. 그럼 N극. 자, 이렇게 감아돌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코일의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코일에 자극이 만들어지고 그 자극, 코일에 생기는 자극을 우리가 이제 엄지석, 코일에 생기는 자극, 어디가 N극이냐 어디가 S극이냐는 것은 자석이 코일에 가까이 올 때하고 멀리 갈 때를 비교를 해서 그 렌츠의 법칙, 자석의 자기장과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극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엄지손가락이 코일의 N극이야. 그 다음에 희가마 도는 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야. 알겠죠? 자, 마찬가지죠. S가 들어오네? S극이 들어오니까 요 S를 밀어내려고 그러지. 그럼 여기 S극이죠. 여기가 N극이 되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죠? 엄지가 N극, 엄지. 코일의 엄지. 코일에 생성되는 자극이 어디가 N극이 어디가 S극인지를 보고 코일의 N극 쪽을 가리켜야 돼. 엄지손가락이. 코일의 N극 쪽을 가리켜라. 알겠어요? 코일의 N극 쪽을 가리키고 희가마 돌아라. 오른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자기 유도와 관련한 내용,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어요. 전자기 유도, 일렉트로마그네틱 인덕션이라고 하는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이 코일이 운동할 때 코일의 전류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코일에 생기는 전압, 이게 유도 기전력인데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 유도 전류의 방향은 렌츠의 법칙. 크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 기전력의 크기는 패러데이. 전류의 방향은 렌츠의 법칙. 이 두 개를 합쳐서 패러데이 렌츠의 법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그 전자 유도 실험을 우리가 어떤 실험을 특성을 가지고 있냐? 자석을 코일 안에 넣을 때와 뺄 때 전류 방향이 그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걸 교류 전류라고 그래. 그 세기도 달라. 0A에서 5mA, 10mA 막 이렇게 그 검육의 눈금이 있어요. 세기도 다르죠. 세기. 예? 전류의 세기, 방향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해요. 그 자석 변화율에 따라서. 자기력선의 변화율, 자석 변화율 델타 파이라고 그래. 변화율 델타 파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요. 반대가 되죠. 그걸 바꾸면. 그래서 전자 유도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류는 무슨 전류다? 교류. 방향과 크기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요. 일정하다 그러면 틀리지.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 시간당 자석 변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코일 근처에 자석을 움직일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그러죠? 그래, 유도 전류. 씨름 전류 이러면 안 돼. 너 나중에 시험 볼 때 씨름 전류라고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주관식 시험에 씨름 전류, 레슬링 전류, 복싱 전류, 막 별거 다 나오면 안 되지. 여기 누구 닮았냐? 누구? 유찬아, 니 닮았다, 이 새끼. 유찬이 닮은 애들. 유찬이 자빠져. 저러니 기본 개념을 배울 때 저렇게 자버리니까 뭐 하겠어. 자, 그러면 이제
발전기가 바로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 코일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자석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코일이 움직이고 자석, 코일 어떤 상대적인 운동이 있어야 돼요. 상대적인 운동.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발전기는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이런 사각형 코일이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 코일이 있습니다. 사각형 코일. 그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이제 자석이 있어요. 자석. 이렇게 자석. 예? 이렇게 자석이 있다.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일이 막 움직여. 코일이 움직여. 상대적으로 움직이면 이제 여기 N극이고 예를 들면 여기가 S극이다. 원래 자기력선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향하잖아요. 그죠? 이 코일이 이제 움직이면서 그 사각형 코일이 각도가 변하겠지. 각도가. 그지? 사각형 눕혀져 있다가 45도 됐다가 90도 됐다가 135도 됐다가 180도 됐다가 이렇게 변할 거 아니야. 그죠? 코일이 여기 이제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요. 프로펠러가. 이 사각형 코일 한번 보여줄까? 요거네. 이렇게. 이 발전기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예전에 자전거 보면 자전거 앞바퀴 또는 뒷바퀴에 뭐지 발전기가 있었어요. 그 바퀴가 돌아가면서 그 자석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헤드가 돌아요. 안에 이제 철심이 감겨져 있고. 그럼 자석이 막 돌겠지. 자석이 철심을. 그지? 이렇게 좀 처음에 눕혀 있어요.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지금 향하고 있죠.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향하고 있지. 얘가 지금 이렇게 돈단 말이야. 이렇게 돌면 요놈이 처음에 눕혀져 있다가 요놈이 똑바로 서겠지. 이렇게. 그죠? 요게 90도로 올라왔다가 다시 180도로 왔다가 다시 135도로 했다가 이렇게 더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일단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자기력을 시각화해서 나타낸 선이 무슨 선이죠? 자기력선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향하지? S극으로. 그러면 자기력이 존재하는 공간은 자기장이죠. 자기장. 이러한 자기력선의 요 코일 내부죠. 요 코일 내부를 봐. 요 코일 내부. 사각형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할 수 있단 말이야. 눕혀져 있으면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은 한 개도 없잖아. 세워야지. 세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적어놨어요. 이 운동, 이 코일이 운동을 하죠. 누가 운동을 시켜주냐면 이 프로펠러가 운동을 시켜주죠. 운동 에너지가 운동을 하면 교류 전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규도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가 뭐다고? 발전기야. 어떤 놈이 발전기 하면 안 돼. 에? 발전기라고. 유찬이 이 얘기도 자네. 이런 얘기를 해도 잔다고. 발전기가 아니라고. 발전기라고. 자,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에 주목하라 나와 있네. 회전하면서 자기장이 변화되죠. 자기력선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럼 자기력선이 증가한다. 많이 자기력선이 통과해. 그러면 자석이 가까이 오는 효과지. 자석이 가까이 오는 효과. 그 다음에 또 자기력선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감소할 수 있겠지. 회전을 하면서. 감소를 해. 자기력선이 코일 내부를. 그러면 이 자석이 멀어지는 효과겠지. 그죠? N극이 가까이 오고 N극이 멀리 가고 이런 효과를 가져온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교류 전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인 교류 전류가 발생할 수가 있다. 눕혀져 있다가 45도,
45도 되면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좀 증가하겠지. 90도 되면 굉장히 많이 자기력선이 또 통과하겠죠. 그죠? 통과해. 135도 됐다? 그러면 약간 좀 또 감소하고 증가했다 감소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선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그러니까 이 사각 코일이 자석 사이를 원운동하면서 코일 내부, 사각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에 없다가 조금 증가했다가 조금 감소했다가 또 완전히 감소했다가 이렇게 증가 감소가 되풀이돼. 증가 감소가 내부를 통과하는. 그러면 N극이 가까이 왔다가 N극이 멀어졌다가 N극이 가까이 왔다가 N극이 멀어졌다가 이런 효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 방향이 어떤다 그랬지? 바뀐다 그랬죠? 전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사각형 코일의 운동에 의해서 이 전류의 방향이 시시각각으로 또 전류의 세기가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그런 교류 전류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바로 발전기야. 발전기가 아니라 전기라고. 발전기.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 코일이 회전해요. 코일 내부로 들어오는 자석의 자기력선의 증가 효과, 코일 쪽으로 자석이 가까워지는 효과죠. 자, 앞에서 설명했던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자기력선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이 결정된다. 누구의 법칙이지? 전류의 방향, 누구의 법칙? 렌츠. 그렇지, 렌츠의 법칙이죠. 그래서 가까워지는 쪽은 같은 극이 형성된다. 이때 엄지는 무슨 극? N극. 코일 내부로 들어온 자기력선이 또 감소할 수 있지. 회전하면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렇게. 코일에서 자석이 멀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자기력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이 결정돼. 이때 엄지는 N극. 그죠? 그래서 자기력선이 회전하면서 자기력선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코일이 회전하면서 자기력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또 자기력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된다. 눕혀져 있다가 45도 됐다가 90도 될 때 자기력선이 가장 많이 통과하지. 그러니까 135도 돼. 그지? 자기력선이 조금 이제 증가했다가 감소하니까. 그죠? 자석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예, 지금 이걸 설명했네요. N극에서 S로죠. 지금 눕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회전해서 45도 됐어. 완전히 요놈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90도로 빠딱 섰어요. 그러면 여기 사각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엄청 많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는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효과. 여기는 자기력선이 시간당 자기력선이 감소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유도 기전력의 크기,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결국 유도 전류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유도 기전력이 커요. 유도 전류가 커지지. R이 만약 일정하다면, 예? 코일의 저항이 일정하다면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는 비례 관계 있죠. 이거 누구의 법칙이죠? 이게 누구의 법칙이냐 이게? 이거 과학자 이름을 따서 이거 누구의 법칙이야 이게? I는 R분의 V 누구의 법칙이야? 정확히 안 되냐? 누구의 법칙이냐? I는 R분의 V 누구의 법칙이야? 어? 혹시 오음이라고 들어봤나? 오음의 법칙 들어봤어? 저게 오음의 법칙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개의 법칙을 배운 거야. 저 오음의 법칙. and
패러데이 법칙, and 렌치의 법칙. 이거 세 개를 배워. 그리고 전자기유도가 뭐냐? 여기 전자기유도. 자석과 코일을 상대적으로 움직이면 그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죠. 자석과 코일을 상대적으로 움직일 때 다시 말해서 자기력선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많으면 전류의 세기도 커지죠. 유도 기전력의 세기도 커지지. 전자기유도에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니까. 이 기전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죠. 수압이 높아야지 물이 잘 흐르듯이 전압이 높아야만이 전류가 잘 흐르게 할 수 있어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 전류의 방향은 렌치의 법칙,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렌치의 법칙. 알겠어요? 코일에 생성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 17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79페이지 아주 중요한 페이지야. 170이 아니라 279페이지. 279페이지가 핵심 포인트야. 알겠지? 알았다 그래 그냥. 그래서 지금 아까 선생님이 써준 거야 요거. 요게 누구 법칙이죠? L 빼보려고. L 빼보고. L 빼보. V. L 빼고. 여기 누구 법칙이라고? 에? 여기 누구 법칙이에요 여기? 그 패러데이죠. 패러데이. 패러다이가 아니라 패러데이.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 코일을 몇 번 감았느냐? 또 코일의 자석을 얼마나 세게 넣었다 뺐냐? 빠른 속도. 요거에 비례한다. 오케이 됐으네. 나머지는 이제 사실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자기력선 속이다, 자기력선의 총수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개념 정리하고 끝낼게요. 화력 발전 지금 여러 가지 발전이 있군요. 그 발전을 안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수력 발전 해봅시다. 수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나 다 그 생성되는 전기는 교류야, 교류. 왜? 그 안에 발전기가 있잖아요. 발전기 있잖아, 그지? 그 발전기가 바로 교류 전류를 발생시키단 말이야. 왜냐하면 시간당 자기력선이 없다가 증가했다가 최대가 됐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점점 이러니까 교류. 알겠어요, 친구들? 알았다 그래. 봐봐요. 화력 발전 예를 들어보자. 화력 발전은 연료가 뭐냐? 연료. 석탄, 석유, 가스가 같은 화석 연료지. 이걸 태워.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어. 증기가 터빈을 돌려. 터빈을 돌리면 터빈에 달려있는 발전기가 돌아가.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교류가 발생해. 이 내용이지. 에? 다시. 연료를 태워.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어. 이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회전시켜. 터빈을 회전시키면 터빈 바로 옆에 있는 발전기가 돌아가.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자기 유도의 현상에 의해서 교류가 발생해. 이해됐어요? 보실래요? 여기 보실래요? 자, 화력 발전 봐. 아까 했죠?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달이 됐어요. 증기가 나왔네. 증기가 터빈을 돌리네.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전기를 돌리네. 발전기에서 교류가 발생해. 그렇죠? 터빈이 돌아간다.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런 얘기죠. 화석 연료를 태운다.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런 얘기죠.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야. 핵 발전도. 핵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를 이용해서 그죠? 터빈을 돌렸어. 터빈을 돌리면 옆에 있던 발전기가 돌아가.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교류가 발생해. 그죠? 그래서 이러한 증기와 같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 증기와 같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것을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구조를 잘 봐. 터빈 옆에 뭐가 붙었지? 터빈 옆에 발전기가 있어. 증기가 뭘 돌린다고? 터빈을 돌려. 터빈이 돌아가면서 뭘 돌리지? 발전기를 돌려. 발전기를 돌리면 발전기는 무슨 전류를 생성해내죠? 아니 무슨 전류? 교류야 직류야? 교류를 발생해. 직류를 발생해.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장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고 그랬지. 코일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무슨 전류가 발생해? 교류 전류가 발생해. 교류가. 됐냐? 자, 에너지 전화. 화학 에너지. 화석 연료를 화학 에너지죠. 증기가 만들어졌어. 열 에너지로 전환됐네. 그 증기가 터빈을 돌렸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네.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전기를 돌려서 교류를 발생시켰네.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교류 전류가 나와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구나. 발전기의 그 어떤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핵 에너지, 핵연료, 열 에너지, 증기, 운동 에너지, 터빈, 전기 에너지, 발전기.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지. 터빈이 돌아간다, 운동 에너지. 뭐 이런 얘기죠.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제. 더 이상 여기까지.